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 오빠 멘탈 도우미 천만입니다. 이제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오늘 같은 날은 뭐 짬뽕 한 그릇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약간 좀 꾸리꾸리하니 좀 그래요. 보니까 흐리기도 하면서도 약간 햇빛도 비치긴 하는데 미세먼지도 좀 있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약간 칼칼하고 좀 얼큰한 그런 짬뽕 한 그릇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편안하고 유쾌한 하루 보내셨으면 해요. 또 여러분들 또 오후를 맞이해서 또 여러분에게 또 영상을 한번 또 소개를 해야겠죠. 지금 보면은 그 국제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국제 정세가 너무 안 좋다. 요즘 보니까 뭐 악재와 호재가 막 공존하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합니다. 뭐 업종별로 뭐 차별화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지금 뭐 공격적인 그런 긴축 정책 때문에 상당히 우려감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문제는 뭐냐, 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무서운 거야. 주식시장에서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고 뭐 횡보하기도 하고 그래요. 생각지 못하는 그런 뭐 급락장을 만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뭐 또 위드 코로나로 해가지고 이제 공급망이 좀 정상화되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련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편하게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일단은 그 국내 증시가 이제 안정을 찾는 듯 했어요. 찾는 듯 말은 됐는데 찾는 듯 했는데, 미국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어. CPI라고 보통 불리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982년 이후로 해가지고 사상 최대치야. 사상 최대치를 현재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을 상당히 키우고 있어요. 너무 변동이 커. 오를 때 내릴 때가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뭐 코인 시장 같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감염증하고, 감염증이 엔데믹이라죠. 엔데믹이란 게 뭐예요? 풍토병이네. 풍토병. 이제는 결국은 없앨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풍토병으로 이제 남는 거겠죠. 그런 기대감과 우크라이나 그 침공 우려가 이제 공존하다 보니까 약간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불확실성. 상당히 안 좋죠. 일단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현재 그 지난주 코스피 지수 보니까 전주보다도 한 2.5포인트 정도 내렸어요. 그래서 2747.71로 장을 마감을 했죠. 코스피에서 지난주 개인들이 1600억 정도, 외국인이 1조 5,900억을 사들였어요. 반면에 기관들 홀로 한 1조 8,333억을 팔아친 거야. 이 기관 애들만 막 왕창 팔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최근에 또 국채금리 안정화로 인해 가지고 약간 반등을 할 듯 했는데 결국 뭐 미국의 이제 CPI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투자 심리가 짓눌리는 거야. 확 짓눌러 버렸어 그냥. 짓눌러 버렸고, 미 노동부에 보면은 1월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오르다 보니까 82년 2월 이후로 40년 만에 이제 최대폭을 보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같은 기간에 코스닥 지수가 3%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은 25.45포인트 내렸죠. 내렸고 877.42의 거래를 마감했어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1조 171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외국인이 7857억, 기관들이 4085억 정도로 주식을 순매도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그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디오 지수 이제 하락을 합니다. 계속 하락을 했고, 하여튼 그 다우 지수도 전주보다도 한 1% 정도 하락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34,738 장을 마감을 했고, S&P는 1.8% 정도, 나스닥은 2.17%나 내리고, 하여튼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지수에 영향을 줍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서 자국민들의 대피를 권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뭐 즉시 떠날 것을 권고한 것이 투자 심리를 더욱더 위축시키는 거죠. 그냥
자기네 국민들을 뭐 안전을 위해서 뭐 결국은 뭐 피하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자꾸 그런 말들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뭐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나쁠 것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들을 계속 떠들어내면서 상황을 상당히 안 좋게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시장에서는 그 미 중앙은행이 이제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1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인데 증권가에서는 미 그 FED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한 50bp 정도 이상 올릴 확률이 한 100%다. 100%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50bp. 그래서 시장 보니까 1월 한 소비자 물가 확인 후에 3월에 50bp 인상하면은 1년에 한 6회에서 7회 정도 인상을 신속하게 이제 반영을 할 것 같아요. 그 미국 CPI 발표 직후에 미국의 국채 2년물 금리가 급등을 해버려. 급등. 그 통화정책 전환 속도가 아주 급격하게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약 25bp, 10년물 금리는 약 10bp 정도 급등을 해버립니다. 10년물 금리는 그 빅피겨로 여겨졌던 2%를 돌파를 했어. 돌파를 했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아주 심화시켜버렸죠. 그것도 2019년 7월 이후로 완전 처음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현재 그 시장의 그 금리 레벨은 FED 위원들의 전망하고요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 FED의 그 지표 의존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3월부터는 한 50bp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해서 선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공포가 증시를 덮칠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현재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그 미국의 거듭된 경보 그리고 러시아의 또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한 건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바이든이 이제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의 침공일을 2월 16일로 못 박아버렸어. 2월 16일로 못 박아 제시했다는 그 미 정치 전문 매체 그 폴리티코 여기 보도하고 그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들한테도 대피령을 내릴 예정이라는 그 보도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이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 2월 16일 날 전쟁 날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그렇게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헛소리인지 상당히 저도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그 NH 투자증권에서도 그래요. 코스피 지수가 한 2650에서 한 2830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미국 FED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단계적인 일상 회복 전환에 대한 움직임이 약간 빨라지면서 공급망 정상화에도 청신호가 켜지고요. 그리고 미 FED의 긴축을 둘러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 소비 심리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하여튼 성장주 대비의 이제 경기 민감 가치주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시장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업종별로도 차별을 두가지고 집중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이제 권하는 그런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이제 국내 보면은 뭐 방역종이나 방역 완화, 그 내수 소비의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 뭐 자동차, 의류, 은행, 유통, 엔터테인먼트 한번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증권사에서는 추천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반도체 섹터는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는 좀 내수 소비도 되고 하면은 이제 좀 활성화되면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상당히 섹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 뭐 전쟁 관련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 관련된 그런 소식들로 계속 또 한 일주일 동안 또 흘러갈 것 같아요. 뭐 침공하니 안 하니 많이 뭐 그런 소리로 해가지고 자꾸 뭐 들랑달랑 거리고 할 건데 과연 진짜 말 그대로 푸틴이 전쟁을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큰 이득을 취할지 모르겠어요. 과연 전쟁을 해가지고
과연 우크라이나하고 또 위쪽 서부 쪽 유럽하고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과연 큰 이득을 취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댓글로서 얼마든지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어요. 오후 시간에는 이걸로 시작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